안녕하십니까? 사랑과 축복의 통로가 되는 유나의 감동 주파수입니다. 천천히 스미는 이 책은 영미 작가들이 펼치는 산문의 향연입니다. 그중 홀브룩 잭슨의 에서가는 어떻게 시간을 정복하는가는 책을 좋아하는 사람들과 책을 읽고 싶은 사람들이 한 번쯤 생각해 보았을 것 같은 이야기입니다. 홀브룩 잭슨은 영국의 저널리스트, 작가, 출판인으로 당대의 유명한 애서가 가운데 한 사람이다. 경영난을 겪고 있던 문예지 더 뉴에이지를 주지 버나드 쇼의 재정 지원을 받아 인수하여 편집과 경영을 맡았다. 시인 랄프 호지슨과 함께 작은 출판사 플라잉 페임 프레스를 세워 운영했으며 소출판과 활판술, 책 수집을 소재로 많은 글을 썼다. 저서로는 서적광의 해부, 애서가의 즐거움, 1890년대, 19세기 말의 예술과 사상, 에드워드 리어의 완벽한 난센스 등이 있다. 애서가는 어떻게 시간을 정복하는가는 홀브룩 잭슨이 17세기 고전 우울증의 해부에서 영감을 받아서 쓴 서적광의 해부의 일부이다. 책 읽기 좋을 때는 아무 때나다. 아무 도구도 필요 없고 시간과 장소를 지정할 필요도 없다. 책 읽기는 낮이든 밤이든 어느 시간에든 즐길 수 있는 유일한 예술이다. 책 읽을 시간이 있고 책을 읽고 싶을 때가 바로 책 읽기 좋은 시간이다. 기쁘거나 슬프거나 건강하거나 아프거나 책은 읽을 수 있다. 이유 없이 또는 사소한 연상작용으로 문득 책이 읽고 싶어질 때가 있다. 기싱은 어느 날 해질 무렵 거리를 걷다가 오래된 농가 앞에 의사의 이륜마차가 대기하고 있는 모습과 불 켜진 2층 창문을 보고 갑자기 트리스트럼 샌디 생각이 나서 허겁지겁 집으로 돌아와 20년간 펴보지 않았던 그 책 속으로 빠져들었다. 하루 종일 앉아서 조용히 책을 읽을 수 있는 시간이 있다는 생각만큼 기싱을 즐겁게 하는 일은 없었다. 책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 실현이 되든 안 되든 아침부터 밤까지 책을 읽으리라 꿈꾼다. 하지만 기회를 기다리는 것은 어리석다. 책 읽기 좋은 때는 나중이 아니라 지금이다. 시간을 만들어서라도 책을 읽지 않으면 분명 즐거움을 놓치고 말 것이다. 책을 읽는 근사한 상상에 빠져 수천 권의 책을, 그것도 훌륭한 판본으로 수집했는데 책장도 잘라보지 못하고 죽고 말았다는 해머튼의 친구처럼 말이다. 그러니 해머튼이 독서야말로 우리가 마음먹는 온갖 일 중에 가장 큰 환상이라고 말할 만하다. 무한한 미래에 방대한 문학을 읽겠다고 마음먹었다가 결국 시간에 패배하고 마는 것만큼 흔한 일이 있을까? 오늘 읽을 책을 결코 내일로 미루지 말자. 밀턴은 겨울에는 일과나 예배를 알리는 어떤 종소리보다 여름에는 처음 일어나는 새보다 먼저 깨어 정신을 차리고 주의력이 닿을 때까지, 기억 용량이 가득 찰 때까지 꿈을 대지 않고 좋은 저자의 책을 읽거나 읽혔다. 반면에 셰무얼 존스는 옥스퍼드 대학을 졸업한 뒤로는 램블러지에 글을 쓸 때 말고는 일찍 일어난 적이 없다고 했다. 더 자고 싶은데도 2시간 일찍 일어나게 만든 책은 로버트 버튼의 우울증의 해부뿐이라고 말이다. 셰무얼 피프스는 키케로의
두 번째의 연설을 읽기 위해 새벽 4시에 일어났고 토머스 맥컬리는 캘커타에 있을 때 매일 아침 5시부터 9시까지 고대 문학을 읽었다. 1850년 9월 9일에는 6시 직후에 일어나 윌리엄 코빗의 글을 감탄하고 즐거워하는 동시에 혐오하며 읽었고 가끔 한가한 오후에는 플루타르코스의 영웅전을 읽었다. 코울리지도 이른 아침형 독서가였는데 로버트 사우디와 보울주를 유일한 아침 친구로 꼽았다. 하지만 프랜시스 보몬트와 존 플래처가 함께 쓴 거지들의 숲이라면 하루 종일이라도 읽을 수 있다고 했다. 로버트 루이스 스티븐스는 이른 아침이든 늦은 밤이든 책을 읽을 수 있지만 베르길리우스는 빈속에 읽으면 재미가 없다고 했다. 저녁 무렵과 밤늦도록 책 읽기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다. 젖은 수건과 식조 스프를 머리에 얹고 잠을 깨기도 하고 커피를 많이 마시거나 딱딱한 의자에 앉아 잠을 쫓기도 한다. 중국 학자 손정은 졸지 않기 위해 머리 위 기둥에 따은 머리를 늘 매달고 책을 읽었다. 플랑드르 학자 링겔베르기우스는 잠을 자다가도 금세 깨어 책을 다시 읽을 수 있도록 판자 2개에 몸을 가로 걸치고 누워 잠의 욕구에 저항했다. 하지만 유명한 책벌레들은 대개 그런 장치가 필요치 않았다. 안셀무스는 독서 열정이 지나쳐서 식사도 거르기 일쑤였고 밤늦도록 책을 탐구했다. 피렌체의 사서 마글리아 베치는 하루 종일 책을 읽고도 최대한 밤 늦게까지 책을 읽다가 책 사이에서 지쳐 잠들곤 했다. 밀턴의 천재성은 배움의 열정에서 드러난다. 밀턴 스스로 배움의 열정에 너무도 열렬히 사로잡혀서 12살 이후로 자정 전에 잠자리에 든 적이 거의 없다고 말한다. 위스망스의 소설 거꾸로에서 주인공 데제생트는 곤데발드 통치 시절에 비엔나 주교 아비투스가 쓴 오래된 라틴시 정절 찬가를 밤새 곰곰이 생각하다가 문득 시계를 보니 새벽 3시였는데 담배에 불을 붙이고 다시 그 시에 푹 빠졌다. 헨리 크랩 로빈스는 저녁 식사 뒤에 월터 스콧의 역사소설 웨이벌리의 많은 부분을 탐독했다. 페르시아 시 오마르 하이암의 루바이아트를 영어로 옮긴 에드워드 피츠 제럴드에 따르면 그에게 페르시아어를 가르친 E.B. 코웰 교수는 밤마다 산스크리트 문헌학 공부를 끝낸 뒤 제인 오스틴의 소설을 읽었다. 오스틴의 소설은 생각을 중단시키지 않기 때문에 죽처럼 나폴레옹이 무엇보다 좋아했던 파이젤로의 음악처럼 마음을 가라앉혀 준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서지학자 토머스 딥디는 새벽에도 밤에도 책을 읽었다. 그는 옥스퍼드 대학을 다니던 시절 이삭 디즈라일리의 글을 벗삼아 저녁 시간과 자정 너머까지 사색에 잠겼노라고 회상한다. 한 번은 문학의 진기한 이야기를 덮고 잠자리에 들었는데 새벽빛에 어슴풀에 비치는 유리창 밖에 고트족의 전투가 벌어지는 모습이 보였다고 말한다. 세뮤얼 존스는 매일 밤 아이네이스를 하루에 한 권씩 읽어서 12일 만에 완독했고 대단히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체스터 필드 경은 종종 밤을 새워 책을 읽다가 새벽 6시쯤 잠자리에 들었다고 썼다. 그는 지인들이 자는 동안 내가 깨어있지 않았다면 분명 20에서 40살 사이에는 매우 조금밖에 읽지 못했을 것이라고 쓴다. 이 구절을 읽으면
시인 아르키아스를 위한 변론에서 키케로가 세네카에 대해 했던 말이 떠오른다. 다른 이들이 어슬렁거리며 즐거워할 때 그는 끊임없이 책을 읽었다. 체스터필드 경은 나이 들고 귀가 멀어 살아있는 친구들로부터 멀어지자 죽은 자들에게 의지했다. 죽은 자들의 이야기만 들을 수 있었던 그는 정해진 시간을 배당해 죽은 자들을 접견했다. 듬직한 이절파는 일꾼들이다. 나는 그들과 오전 대화한다. 사절파는 더 편하게 어울리는 친구들로 저녁 식사 후에 만난다. 그리고 늦은 저녁에는 8절판이나 12절판과 가볍고 종종 변덕스러운 소소한 수다를 나눈다. 오러리 경은 밤늦도록 끊임없이 책을 읽었다. 클라리사를 읽느라 우리는 새벽 2시까지 깨어 있었다. 로데릭 랜덤의 모험을 읽느라 밤을 새울 것이고 그 다음에는 내가 세인트 올본스에 두고 온 사랑스러운 클라리사를 다시 이어 읽을 것이다. 그리고 몇 년 뒤에는 오러리 부인이 남편과 똑같은 습관에 빠져 아멜리아를 밤이 깊도록 읽더니 끔찍한 두통을 호소했다. 벤저민 로버트 헤이드는 스톤의 연대기를 읽느라 시력이 나빠졌다. 해즐릿도 책 읽기에 탐닉했는데 하루 종일 비를 흠뻑 맞고 도착한 브릿지 워터의 한 여관에서 집어든 폴과 비르지니를 읽느라 밤의 절반을 보냈던 일을 기억한다. 로버트 사우디는 하루 종일 글을 쓰고 저녁에 책을 읽었다. 요즘 내가 저녁 식후에 읽는 책은 에라스무스의 서한집이라고 말을 한 바 있다. 월터 스콧이 그에게 자신의 작품 호수의 여인을 보내자 사우디는 일찍 잠자리에 드는 오랜 습관에도 그 책을 다 읽을 때까지 잠자리에 들 수 없었다. 스콧의 로코비가 도착한 저녁도 그 시를 다 읽을 때까지는 잠자리에 들지 않았네 라고 스콧에게 이야기했다. 서지학자이자 도서관 사서 프랜시스 젠킨슨도 가끔씩 늦게까지 책을 읽었는데 어느 날 밤에는 정원의 민달팽이를 1시간 동안 잡은 뒤 거의 새벽 1시까지 하인을 읽었다. 존 홀은 책 읽기에 적절하지 않을 때도 있다고 생각한다. 식사 후처럼 몸이 소화에 여념이 없을 때는 책 읽기가 불쾌하다. 밤처럼 휴식을 찾아 축 처지기 시작할 때도 마찬가지다. 이럴 때는 점액, 책, 담즙이 많이 나온다. 버튼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다.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들은 대개 통풍, 감기, 비염, 악액질, 소화불량, 시력저하, 결석, 산통, 변비, 어지럼증, 결핵으로 고생하는데 너무 오래 앉아 있어서 생기는 병들이다. 그들은 대체로 마르고 윤기 없고 혈색이 안 좋으며 재산을 탕진하고 유머를 잃으며 많은 경우 목숨까지 잃는데 터무니없는 고생과 엄청난 공부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 시대에는 물론 책을 읽느라 건강을 망치고 인생마저 망치는 사람이 덜어 있기는 하지만 그렇게 과도하게 책 읽는 사람은 더 이상 흔치 않다. 게다가 좋은 조명과 선명한 인쇄 덕에 공부를 위해서나 오락을 위해서나 큰 해 없이 더 기분 좋게 책을 읽을 수 있다. 그대의 배움은 어디에서 오는가? 한밤의 기름을 소비하며 힘들게 책을 읽었는가? 전기와 서머타임제의 등장으로 이 오래된 재담은 이제 의미를 잃었다.
재미없는 작가와 어리석은 독자는 여전히 필요 이상으로 많지만 이제 더 이상 한밤의 기름을 들먹일 수 없게 됐다. 이제 햇빛이든 전등빛이든 차이가 없다. 독자는 시간, 장소, 계절에 관계없이 책을 읽는다. 그런데 여기에도 다른 의견이 덜어 있다. 찰스 램은 여름에는 책을 많이 읽지 못한다고 했다. 시를 쓸 때는 쌀쌀한 날 촛불을 켜고 읽는 걸 좋아했다. 오래전에 세상을 떠난 걸출한 자들과 시간을 보내니 겨울밤이 얼마나 즐거운가? 요즘에도 이런 의견에 동의하는 사람이 많다. 심지어 겨울이 1년 중 책 읽기에 특히 좋은 시간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겨울에 시와 수필을 읽으면 한층 더 기분이 좋다. 바깥은 온통 춥고 습한데도 우리는 푸른 잔디와 꽃이 만개한 나무, 봉우리 맺힌 꽃, 파란 하늘의 세상으로 순간 이동할 수 있으니 말이다. 그러나 해가 짧은 계절 하늘이 어둑해지고 길은 온통 질척일 때 유쾌한 서재 난로 불빛은 책장을 참으로 환하게 비추는구나. 아버지가 읽는 사절판에 아버지를 사로잡은 세익스피어 희곡에 포가 꿈꾼 모든 공포에 해릭이 노래한 모든 즐거움에 시인이자 번역가 에드워드 피츠제럴드는 사우디의 윌리엄 쿠퍼의 삶은 낙엽 떨어질 무렵에 읽기에는 모든 사람에게 적절치 않다고 생각했으며 2월 중순 대단히 습한 시골집에 앉아 세네카를 읽는 신사는 주변 환경에 비해 약간 로코코스럽다고 표현했다. 또한 그리스 시인 테오크리토스는 화창한 봄 날씨가 다가올 무렵과 잘 어울린다고 믿었고 1866년 여름에는 소포클레스에 열광했지만 매해 봄이면 세빈의 부인이 꽃처럼 싱싱하게 되돌아온다고 말했다. 그리고 영국 시인 크레브는 낙엽질 무렵 자연스럽게 그를 찾아온다. 헨리 제임스는 세리던 르 파노의 신비로운 소설은 한밤의 시골집에서 읽기에 이상적이라고 평했다. 라이오넬 존스는 제임스 비티의 진실의 본선과 불변성조차 화창한 날에 읽을 수 있다고 믿었다. 에드워드 다우드는 집중하거나 열성적으로 책 읽을 기분이 아닌 여름 저녁 읽을 거리로 초서를 추천했고 리 헌트는 아라비안 나이트는 어느 계절에 읽어도 좋다고 추천했다. 이 모든 의견 하나하나가 중요하지만 대부분의 애서가들은 책을 막 사서 집에 들고 온 때만큼 책 읽기에 좋은 때는 없다는 월터 롤리의 말에 고개를 끄덕일 것이다. 그러니 사업가든 정치가든 혹은 다른 사람이든 할 일이 너무 많아서 하루를 여러 조각으로 쪼개어 써야 하는 사람은 책 읽기를 위해서도 한 조각을 준비해 두면 좋을 것이다. 그래서 결국 이 글의 첫 문장이 곧 마지막 문장이 된다. 책 읽기에 적절한 때는 아무 때나다. 책 읽기에 좋은 때는 아무 때나다. 책을 갖고 있을 때, 책이 옆에 있을 때입니다. 자연과 오래도록 함께하고 싶은 사람이 있듯이 책과 오래도록 함께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것과 함께 한다는 것은 나를 발견해가는 일부 중 가장 큰 나다움의 표현일 것입니다. 우리들이 서로의 나다움을 지그시 바라보는 힘, 사람들과 함께 여행하거나 여러 친구들과 어울리는 기분, 그 책들과 함께 하시는 분들에게 사랑과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도 유나의 감동 주파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